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화폐 시간 가치란 개념, 재무 관리에 있는 현재 가치, 뭐 그죠? 미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연금, 뭐 그죠? 현가랄지 뭐 이런 개념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책 있죠? 134페이지 있는 사채 회계 처리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채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왜 비유동부채가 될까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요, 상법상 그 발행 기한이 뭐예요? 최하 3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발행하고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만기까지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 되니까, 갚아야 될 기간이 최소한 3년, 1년을 초과하니까 당연히 비유동부채가 되고, 일반적으로 5년이 일반적으로 발행한 게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요, 문제에서는 보통 3년짜리를 많이, 그죠? 기본 모형으로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채는요, 사채를 왜 발행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죠? 바로 자본 조달이다, 이렇게 보면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사채를 발행한 이유는 바로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직접 금융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왜 직접 금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이 차변하고 대변이 있잖아요. 근데 대변 이쪽은 조달, 기업에 있죠.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 회사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자본이 있죠,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그럼 이 투자한 사람한테 뭘 줘야 됩니까? 투자한 사람은 배당을 줘야 되겠죠, 그죠? 주주들한테 이렇게 되겠죠. 요 돈을 유입해서 조달해서 운용을 하게 될 거죠, 운용을. 근데 기업은 돈이 없다라면 빌릴 거 아니겠습니까? 빌릴 때 보통 은행을 통해서 빌리면 어떻게 되죠? 은행에 예금주 있죠. 예금주가 예금한 거를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준 주체가 은행이지만 돈의 임자는 누굴 걸까? 예금주잖아요, 그죠? 여기 간접적으로 차입한다고 보면 여기 간접금융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사채는 뭐냐면 직접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차주한테 뭔가 채권자한테 바로 돈을 빌리는 모형이 바로 요 사채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거 타인 자본이라죠. 그러면 사채를 여기 사채를 발행한 쪽은 뭐를 바라고? 이자를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사채를 발행한 쪽은 사채에 투자한 사람은 그죠, 이자를 받으라는 거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요, 배당을 받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요걸 배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부채 요거 사채를 배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요거는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그죠? 투자자. 요거를 보통 채권자라고, 요거를, 그죠? 뭐, 투자자, 뭐, 그죠? 주주,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사채를 발행한 쪽도 알아야 되고요. 사채를 투자한 만기 보유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 있는 유가증권 있죠. 그거까지 두 개를 같이 배워야 돼요. 시험에는 두 가지 다 나와요. 사채도 내고, 그 투자한 만기까지 보유하는 유가증권 중에서 만기 보유증권 있죠. 그쪽 측면도, 그죠? 지금 같이 낸다는 거예요, 그죠? 회계 처리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투자한 쪽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조달한 측면이잖아요. 그럼 조달해서 운영을 하죠, 합리적으로. 자산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이 길었나? 우리는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요쪽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뭘 배울까요? 주식 발행, 지금 사채 발행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울까요? 주식 발행, 이렇게 연결해서 자금 조달하는 측면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액면가액하고요, 액면가액하고 발행가액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액면가액하고 발행가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액면가액하고 발행가액이 같을 수도 있지만 뭐예요? 액면가액하고 발행가액이 뭔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발행가액이 도대체 뭐죠? 발행가액은 현금 유입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을 받은 돈, 발행가액.
주식을 발행하고 돈 받은 돈 있잖아요. 그걸 발행가액을 한다. 발행가액을 꼭 여러분들 좀 알아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어 놓고 할게요. 발행가액이죠. 발행가액. 발행가액이란, 그죠? 사채 발행에 따른 현금 유입액, 돈 받은 금액, 유입액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한번 보죠. 우리 사채 회계 처리가 이제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채 회계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사채를 회계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매기말 이 사채라는 부채의 적정한 있죠. 공정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매기말 이 사채에 있죠. 삼각후 원가가 변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공정가치에 부합해서 표시할 건지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계산의 구조와 삼각이랄지 환입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채는 이렇게 생겼어요. 액면 금액이 얼마죠? 10만원, 3년 쓴대요. 공짜는 없으니까 이 사채를 산 사람한테 무조건 이자를, 액면 이자로 있죠. 액면 이자를 10% 준다. 그걸 만원 아니겠습니까? 항상 액면 이자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액면가액에서 액면 이자율을 곱해요. 액면 곱하기 10% 하면 만원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자는 어떻게 준다고요? 매년 말 있죠. 이자를. 만원 주고 마지막 연도에 뭐예요? 이 돈 빌린 돈, 그 1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했죠. 거래가 내재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채권, 이렇게 보면 돼요. 사채권을 발행하고 돈 유입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행 형태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니,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 왜 세 가지가 있냐, 이거죠. 일단, 발행 형태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잖아요. 하나만 안 하고. 이유가 뭐냐면요. 기업이 발행할 때 일일이 뭡니까? 액면 이자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액면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하고, 그죠? 액면에 기록한 이자율이 같은 걸 얘기합니다. 즉, 위험 부담률이 없다고 가정, 위험액이 없다고 하면 내가 우리 회사에 맡기나, 은행에 맡기나, 무차별한 발행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발행할 때 일일이 시장 이자를 맞춰서 발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데가 누굴까요? 금융기업은, 금융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곧 시장 이자율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랄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전부 다 액면 발행입니다. 은행권에서 발행한 사채는 다 액면 발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업은 이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할인과 할증을 하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형을, 이 두 가지 모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액면 발행 한번 보겠습니다. 액면 발행은 너무 쉬워서 출제 안 하는데요. 요것만 보고 할게요. 자, 액면은 뭐냐면, 액면 발행이란 말은 액면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돈을 받는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사채를 발행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자 만원씩 3번 주고 만기에 10만원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처음에 현금을 받았죠. 발행할 때. 사채를 찍어요. 이자 몇 번 줘요? 한 번? 두 번? 3번 주고 마지막에 사채를 상환한 모형 아닙니까? 저기 말은 장기 차입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장기 차입금은 평가하지 않는, 그냥 명목 가치로 하는 장기 차입금이다. 장기 차입금이구나? 이자 3번 주고 장기 차입금 상환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면 될까요? 액면 발행이란 그냥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보죠. 액면 이자율은요, 우리 회사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의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요, 이거는 은행에서 주는 시장 이자율이죠. 뭐 시가, 유효 이자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시장 이자율이다. 은행에 주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개념을 잡았다, 그죠? 그러면 두 개를 얹었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할인 발행이래요. 할인 발행이 뭐죠? 액면보다, 그죠? 발행가액. 할인 발행가액이란 액면보다 덜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현금의 유입액이 액면보다 적다, 이 말이잖아요. 할증 발행가액은요. 할증이니까, 플러스 하니까 액면보다 더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덜 받을까? 발행가액, 현금 유입액이 왜 덜 받을까?
왜 더 받을까 이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뭐지? 바로 이자율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자율? 자, 우리 회사가 제시하는 이자율은 10%고요. 10%입니다. 무조건 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이 다른 거예요. 이자율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 거래가 나타나는데, 그럼 왜 적게 받고 왜 많이 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 차이를 알아야 되죠. 이 부동호를 이해해야 돼요.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우면 안 되냐면, 얘를 외우면 다른 있죠. 이걸 외웠는데 까먹거든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외우면 2개가 남아요.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이걸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액면 이자는 우리 회사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쉽게 생각하면. 저도 이게 참 안 외워줬다고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액면 이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이자료 아니야? 근데 시장에 맡기면 얼마가 된다고요? 12%를 준대요. 10만을 맡겨가지고 동일한 투자를 해서 우리 회사의 조건은 10%. 그죠? 10만을 주면 은행에 맡기면요 12%래요. 그럼 합리적 투자라면 우리 회사에 10만을 맡기겠습니까? 짱구가 아닌 이상 맡기지 못하지. 누가 그렇게 맡기겠나요? 그죠? 그러면 자본 조달이 됩니까? 사채 발행이 안 돼요. 돈이 필요한데 그죠? 사채 발행이 안 되면 자금 조달을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냐 이거죠. 최소한 2개의 거래가 있죠. 동일한 수익이 되도록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차이가 얼마나 나요? 2%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2%를 보상해주면은, 그죠?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라면, 동일한 거래라면 우리 회사에 사채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요. 원금을 10만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10만원 받는 게 아니고 뭐 적게 받겠다, 이 말이에요. 적게 받고 이자는 어떻게 주는 줄 알아요? 만원 주고 마지막에 원금은요. 적게 받더라도 원금은 10만원 주겠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왜 있잖아요. 지금 적게 받았지만 9만 5천 원 받았다 할게요. 9만 5천 원 받았는데 왜 만기에 뭡니까? 10만 원 주겠습니까? 이유는 뭐죠? 이자율을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 이자율 2%를 보상할 수 있는 있죠. 금액을 만기 때 뭡니까? 더 주는 형태로 뭡니까? 보상하겠다는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모형이 똑같은 게 뭔지 알아요? 이자 만원 3번 주고 만기에 주는 돈이 다 10만 원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 덜 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덜 받는지 아시겠죠? 이자율 때문에 보상해 준다고. 그럼 그 이자의 보상은 언제 준다고요? 만기 때 있죠. 한꺼번에 같이 주겠다 이 말이에요. 10만 원 주는 거니까. 그럼 적게 받은 금액은 뭐가 됩니까? 자체 할인 발행 차금. 제가 그냥 4일차라고 좀 명명하겠습니다. 좀 너무 길어서요. 4일차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어떻게 익혀야 되냐면 요 2개를 그죠? 왜 그럼 시장 이자율이 더 큰 거가 바로 할인 발행이잖아요. 어떻게 익히냐면 이렇게 익히면 돼요. 그러면 갑질하고 갑질한다 이런 말 듣죠. 자 볼게요. 회사가 갑이에요. 시장이 갑이에요. 은행이 갑이에요. 은행이 갑이죠. 그럼 나는 뭐죠? 우리 회사는요. 을이잖아요. 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비굴하게 굴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좀 깎아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보다 조건이 좋네? 그럼 나는 을이구나. 그럼 깎아줘야 돼. 할인 발행. 이렇게라도 있죠. 개념을 익히라고. 이게 부동호가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렇게 돼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큰 발행 형태를 할인 발행을 한다면 맞거든요. 액면보다 할인 발행, 액면 이자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대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회사 입장의 조건은 액면이니까 다른 놈이, 그죠? 더 조건이 좋으니까 나는 을이죠. 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깎아준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헷갈린다고요. 이걸 인위적으로 외우는 게 되게 힘들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이자율 때문에 뭡니까? 만기 때는 적게 받았지 만기 때는 얼마 준다고요? 10만 원을 그대로 주는 모형이 바로 할인 발행이다. 그러면 할인 발행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하고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할인 발행은 결국은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적게 받아가지고 얼마를 받는다고, 궁극적으로? 그럼 10만 원이 되는데요. 한 9만 5천, 적게 받았다 할게요. 하여튼, 9만 5천 정도 받았는데, 나중에 얼마 줍니까? 1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뭡니까? 여기 발행할 때마다 만기까지 10만 원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시점에 1년이 지날 때마다 뭡니까? 요 시점에 있죠. 부채의 가액이 변한다고요. 이 변화하는 부채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 그걸 유의자율에 의한 상각법에 따라 가지고 이걸 뭡니까? 적정 표시를 하는 방법이 이거단 말이에요. 계산에 있잖아요. 계산에 치우쳐 가지고 왜 이걸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 부채의 공정가치를 적정에 표시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 금액이 분명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금액이 얼마냐 이거잖아. 이 금액이. 여기 시험에 나와요. 1차. 그죠? 시험 이거예요. 시험에 발행가액 구하라. 상각해서 나중에 있죠. 변화된 부채 장부가액은 얼마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패턴이 2개잖아요. 발행가액, 상각액, 그죠? 기말에 상각하고, 그 다음에 상환하고, 그죠? 이 3개의 모형이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요. 그럼 요 금액이 있죠. 96620이 되고 나중에 98224가 될 건데요. 124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쭉 변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 볼게요. 할증 발행은 더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원보다 더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에 10만 원을 맡기면 그죠? 10% 준대요. 내 은행에 맡기면요. 8%밖에 안 준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맡길까요? 우리 회사에 다 맡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은행에 빌릴 수 있다면 굳이 여러분한테 10%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은행에 빌릴 수 있다면 내가 은행에 빌릴 수 있다면 8%만 빌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있죠. 이런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거래를 이렇게 하려면요. 내가 더 받지 않고는 이런 손해볼 짓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볼게요. 2%를 내가 보상받지 않고는 뭐야? 이 거래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볼게요. 우리 회사와, 그죠? 은행의 이자율 중에서 누가 더 갑입니까? 우리 회사가 갑 아닙니까? 우리 회사가 갑이잖아요, 갑. 갑이면 갑질을 해야 되죠. 갑질이 뭐죠? 돈 더 내놔라고, 그죠? 막 갑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증 발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내가 갑인지, 그죠? 내가 어린지를 보고 내가 어리면 깎아줘야 되고 내가 갑이면 뭐예요? 조건이 좋으면 더 받아야지만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부동어가 안 헷갈린다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이 있죠. 이런 관련된 사채회계 처리는 어떠한 시험에도, 그죠? 그러니까 건너뛸 수가 없는 거죠. 다 거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걸 언제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 한 번의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다시는 외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받는 이유는 뭐죠? 아니, 내가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너보다, 시장보다 10%를 이자를 많이 줄 거니까 더 받아야 되지. 아니, 8%만 주는 게 아니라 이 거래에서 10% 준다더? 그럼 이자를 생각보다 시장보다 더 많이 주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이 줄 금액을 미리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받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거예요. 부채가 되고요. 이거를 그냥 제가 사발차라고 그냥 좀 약칭하겠습니다. 두 개가 너무 같아가지고요. 이건 사할차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발차는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그냥 약속을 하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걸 알았죠. 왜 돈을 더 받고 돈을 덜 받는지 알았겠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죠. 특히 부동어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나중에 딱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있죠. 작은 것은 대표적인 할증 발행이다. 맞습니까? 다시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그죠? 적대요. 그죠? 액면보다 시장 이자율이 적대요. 그죠? 이 거래는 할증 발행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액면보다 그죠? 시장 이자율이 적다는 말은 액면이 더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액면은 내 거잖아요. 회사의 조건이잖아요. 그럼 내가 갑질을 해야 되지. 그럼 더 받아야 돼. 되겠습니까? 그럼 그걸 하나 챙기고 있죠. 이걸 알면 나머지 답이 하나 보인다고요. 그죠? 미지수가 2개 나오면 못 풀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4개 중에 사지선다 중에 3개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는 몰라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2개가 남으면요.
50% 확률이죠. 3개 남으면 그럼 공부가 안 된 거고, 대충 하면 2개 남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거. 최선 외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죠. 그러면 발행가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그럼 돈을 더 적게 받으라고 했고, 더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이자율의 2%를 보상해주는 딱 정확한 발행가액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계기준에서는 이렇게 정해요. 사채의 발행가액이란, 발행가액이 뭐죠? 돈 받은 현금 유입액은 사채 발행에 따른 있죠. 미래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미래 현금이 어떻게 나갑니까? 1년 뒤에 이자 10,000원, 2년 뒤에도 10,000원, 3년 뒤에도 10,000원 나가고 3년 차에는요. 10만 원의 원금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이 항상 기준이 뭐죠? 액면 이자율 안 해요. 액면 이자율은 그냥 명목적인 제시하는 이자지 실제 이자가 아니죠. 실제 이자는 시장 이자율이 뭡니까? 시가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키워드입니다.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할인된 현재 가치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가치 배웠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그죠? 일정한 금액이 있으면 현재 얼마일까 있죠? 그걸 현가 계수를 이용해 가지고 있죠. 발행가액을 구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액면 발행은 이렇게 돼요. 사채, 현금이기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할인 발행은 만약에 95,000원에 발행했다면요. 95,000원이 있죠. 사채를 찍고, 이것도 무조건 예부터 1단계입니다. 사채 찍고, 돈 분계 2단계 찍고, 적게 받은 금액. 되겠죠. 근데 원래 잔액 옮기면 요 자리가 되잖아요. 하할차가. 사채 할인 발행자가 요 자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사채를 차감하는 형태로, 부채를 차감하죠.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5,000원은 나중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10만 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덜 받은 금액은 결국 3년 동안에 뭡니까? 내가 나중에 만기 때 같이 줘야 될 이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이자, 지금 성급금 있죠. 성급 이자라고 보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3년 동안에 나눠서 뭡니까? 기간이 지나면 이자 비용으로. 아니, 보험료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성급비용 2년치, 성급비용 3년치 딱 지급하면 보험료 기간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급비용 나가고 보험료 나오고 또 1년이 지나면 성급비용 나고 보험료 되는 거와 논리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그냥 성급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1년치 이자만큼이 나가서 이자 비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상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요. 이 금액이 깎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뭐 5,000원이었는데 지금 95,000원이었는데 지금 깎이면 3년 뒤에 얼마가 될까요? 10만이 되는. 궁극적으로 요 모형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뭐냐면 사채 액면가액에서 뭔가 차감하는 게 아니라 가산한 항목이라고. 사할차는 사채 발행차 사발차는 왜냐하면 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가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요 시점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10만 5천 원이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얼마 될까요? 지금 현재 요 금액이 있죠. 요렇게 되잖아요. 할증 발행 자금 요렇게 되는 거죠. 1년차, 2년차, 3년차. 지금은 많이 봐요. 105, 154가 돼요. 궁극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나중에는. 어떤 모형이든 10만이 되는 건 다 똑같다고요. 맞죠? 그러면 돈을 많이 받아가 이자를 때문에 더 받았다가 요 시점 있잖아요. 요 시점에 이 할증 발행한 이 사채, 부채의 금액은 얼마인지가 우리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있죠. 여기 사채 발행가액 결정은 아까 얘기했던 사채 발행에 따른 미래 현금의 시장 이자에 따른 현재 가치가 한다. 좋아요. 여기까지 넘어가고 사채 발행만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요, 사채 우리가 3가지 나오거든요. 사채 발행가액 구해보세요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만기까지 있잖아. 상각될 때 기말에 상각하는 거 있죠. 이자 주고 상각하는 거 2번째 패턴. 만기까지 상환하지 않고 중도 상환하면 사채 상환이 일어나거든요. 상환, 이 3개가 나오거든요. 그때 있죠. 발행했을 때 사채 발행비하고 사채 발행비에 대한 회계 처리가 나와요. 근데 사채 발행비는 이거 없네. 좋네. 주식 발행비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채 발행비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사채 발행비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요. 사채 발행하는 인쇄 비용, 사채 발행권의 인쇄 비용,
사채 공모비용, 광고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채 발행에 직접 비용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